여러분의 며느리가 병원 주차장에서 남자와 단둘이 서 있습니다. 그 남자가 며느리 배에 손을 댑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편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또 봤습니다. 같은 남자, 같은 며느리,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세 번째로 봤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봤습니다. 세 번 보면 우연이 아니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이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떡국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거실 테이블에는 명절 음식이 그득했습니다. 저는 국그릇 앞에 앉아 기모르는 떡국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웃으면서 떡국 한 숟갈을 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긴장하나. 민수가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둘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신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남편도 젓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툭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금소금. 며느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 제가 먼저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민수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올라온 두 사람의 손.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국그릇 바닥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니. 아직 병원은 안 갔는데 확실한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기쁨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가려다가 문득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쁘지도 놀라지도 않은 얼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언제부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수진이가 되물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알게 된 지 언제 됐냐고. 일주일쯤요. 테스트기 해보니까 두 줄이 나왔어요. 병원은 다음 주에 갈 거예요. 민수 오빠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이라기보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만 봤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누구 자주 만났나? 그 질문은 임신 얘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만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네. 남편이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떡국에 담갔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지작거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네, 요 몇 달 자주 만난 그 남자 말이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떡국 김만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봤다. 남편이 아들을 봤습니다. 내 마누라가 남자랑 있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며느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세요. 그건 병원 앞에서도 봤고 카페에서도 봤다.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그 남자가 내 마누라 허리를, 배를 만지는 것도 봤어. 아버님.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렇게 떠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민수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설명할게. 아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그건 오해예요. 수진이는 남편이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차갑게 봤습니다. 그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자식이 맞는겨?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이 집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물어보는 거다. 확실한지.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막아야 했지만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갈게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겨우 섰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손 놔요. 며느리가 아들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민수가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어떻게? 아들 목소리도 울음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 며느리 우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떡국 김이 다 식었습니다. 명절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설날상. 그렇게 TV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새해 명절에 우리 집 밥상에서 일어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기 확신이 강했고 한 번 의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집안은 조용히 갈라졌고 저는 늘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말 하나로 이 집은 끝이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확신하게 만든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설날이 지나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데려다 줬고 돌아올 때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는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아들이 소파에 앉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깊게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저는 수세미를 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들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괜찮니? 아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아들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민수는 얼마나 오래 혼자 삼켰을까 싶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이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랑 같은 집에서 못 살겠대요. 차라리 헤어지자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수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둘 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집안일 걱정 안 끼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이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한테 얘기해봤어? 못하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바뀌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을 때도 어머니는 한 번도 말린 적 없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실 거잖아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받아줘요. 아버지 성격. 민수야. 수진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웃으면 가볍다 하시고 말하면 버릇없다 하시고 수진이 그거 다 알면서도 참았어요. 저 때문에.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이까지 의심하세요. 우리 아이를요? 그게 말이 돼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가정까지 깨져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수야, 그게 괜찮아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똑같으니까요. 저도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말대꾸 못 해봤으니까.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훔쳤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편을 들면 수진이를 잃어요. 수진이 편을 들면 이 집이 깨져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지킬 건지.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이제는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저는 평생 남편 뒤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화내면 조용히 있고 남편이 고집부리면 슬그머니 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쓰러졌고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말다툼이 아니라 누군가를 버려야 끝나는 문제라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 목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누구를 지킬 건지. 그 질문이 이제는 제 차례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수진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그날, 석 달 전쯤이었습니다. 가을이 한창이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었습니다. 남편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을 봤습니다. 병원 입구 쪽 벤치 근처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은 아니었지만 병원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손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왜? 저기 저 남자. 응? 누군지 아나. 저는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 옆의 남자.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몰라. 병원 사람 아닐까? 수진이 아는 사람이겠지. 아는 사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궁금해하는 얼굴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수진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도 남자 팔을 살짝 쳤습니다. 편해 보였습니다. 친한 사이 같았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가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왜? 인사라도 하고. 됐다니까. 남편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자. 남편이 제 팔을 끌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안 보였습니다. 차에 타서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만 봤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이 직장 동료겠지.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래? 별거 아니라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랑 둘이서 병원에 있는데? 뭐가 둘이야?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리고 수진이 일하는 병원이잖아. 요즘 것들은 생각들이 너무 없어.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남자 동료를 저렇게 편하게 대하나. 요즘 세대는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편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가로수들, 가을 낙엽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지.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뿐인데 남편이 왜 저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옆 얼굴을 보니 뭔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게 싸움을 막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저녁 먹어야지. 저는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만 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며 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수진이가 상을 차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 그냥 피곤하신가 봐.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오늘 일은 잘 다녀왔니? 네, 끝나고 오빠 만나서 같이 들어왔어요. 아, 그랬구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만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께 국을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국 더 드릴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손이 멈칫했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말지. 그 말 한마디면 될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남편의 의심이 그날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 시작에 포함된다는 걸.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대하는 말투가, 눈빛이,
미묘하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을 겁니다. 며느리는 눈치가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크게. 그 웃음이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걸 저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웃음은 버릇없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웃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도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남편이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아버님. 거실 창문 좀 닫아라. 바람이 세다. 아, 네. 수진이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근데 환기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집안 공기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세다니까. 남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에이, 조금만 열어놔도 괜찮을 텐데. 요즘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좋은데요. 수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추우니까 닫으라는 거 아니겠나. 그 말에는 설명보다 권위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아, 네. 며느리가 창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다시 도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도 들렸을 겁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임신 준비한다며? 몸 관리 잘해야지. 네, 잘하고 있어요. 술은 당연히 안 마시는 거고 운동도 해야 돼. 네, 요가 다니고 있어요. 요가? 남편이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요가보다는 걷기 운동이 낫지 않나. 요가는 자세가 무리할 수도 있어. 아, 괜찮아요. 임산부 요가거든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전문가 선생님이 다 봐주셔서 괜찮아요. 병원 선생님도 운동하라고 하셨고요. 며느리는 계속 웃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말을 듣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느냐였습니다. 전문가 말만 들어요. 그렇게 들렸던 걸까요? 며느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텐데. 주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수진이네 먼저 가도 될까요? 왜?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허리를 다치셔서요. 가서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절엔 남편 집 먼저 챙기는 게 순서 아니겠나. 아, 네. 그럼 조금 일찍 출발할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아버님. 돌아가면서 편하게 가는 게 맞죠? 남편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요즘은?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어디가 먼저다,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수진이는 계속 웃었습니다.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요즘 세대 따라가셔야죠. 안 그러면 꼰대 되세요.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에이, 농담인데요. 아버님 꼰대 아니시잖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해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은.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남편한테도. 수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악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의 버릇이 없어. 누구? 며느리. 말하는 게 사람을 무시해. 여보, 수진이는 그냥 밝은 애야. 나쁜 뜻이 아니라고. 나쁜 뜻이 없으면 되나. 웃으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남편이 돌아 누웠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가볍다니까 저 애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를 보지 않고 자기 기준만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준을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것도요. 수진이는 웃었고 남편은 그 웃음이 점점 싫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밝음이, 솔직함이, 거리낌 없는 말투가 시아버지 눈에는 가벼움으로, 무례함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좀 조심해라라고 하거나 남편한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거나.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금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졌습니다. 남편의 의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그 남자를 본 이후로 남편은 수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누구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격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마트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걷고 있는데 저 앞 카페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밖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수진이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웃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수진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으니까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며느리 허리 쪽에 손을 뻗었습니다. 가볍게 댔다가 뗐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사이길래. 며느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남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웃는 모습이 편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아이일 리 없다고. 오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기. 남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병원 주차장 쪽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길가에 차를 정차했습니다. 시동을 끄지는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남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 배 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며느리 배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 배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습니다. 남자가 또 무언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냥 뭐가 그냥이야. 저걸 보고도 그냥이라고 할 거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배를 만지잖아. 남자가 며느리 배를. 병원 사람일 수도. 병원 사람이면 저렇게 해도 돼? 남편이 핸들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남자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남자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집까지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3번이다. 뭐가? 저 남자. 3번 봤어. 남편이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지. 2번째도 그냥 넘어갔어. 근데 3번째야. 3번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야. 여보. 사람이란 건 3번 보면 우연이 아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 봤잖아. 오늘. 배를 만지는 거. 그게 병원 사람이 할 짓이야? 하지만 임신 준비한다더니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누구 아이를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옆에서 본 애야. 당신이 뭘 안다고. 남편이 돌아 누웠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난 내 눈을 믿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등만 봤습니다. 그날 남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본 장면들 역시 완전히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 집에서 가장 큰 죄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설날 이후 저는 계속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고 아들이 이혼을 고민하고 남편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왜 말리지 않았을까? 왜 막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23세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26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고집이 셌습니다. 한 번 정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았습니다. 그게 고집이라는 걸.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성격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고집 좀 있지? 말 안 통할 때도 있고. 괜찮아요, 어머님. 고집 부릴 땐 그냥 넘어가. 맞서면 더 세지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남편이 화내면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집 부리면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아들 이름을 혼자 정했습니다. 민수로 하자. 여보, 저도 생각해둔 게 있는데. 민수가 좋아. 100일 전에 신고해야 하니까 내일 가겠어.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혼자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남편은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이사 가자. 여보, 그쪽은 전세금이 너무 비싼데. 아들 교육이 먼저야. 내가 알아볼게. 남편은 그렇게 집을 계약했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짐을 쌌습니다. 민수가 대학 갈 때도, 직장 잡을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정하면 저는 따랐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밝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시댁 음식도 맛있다고 했고 집안일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딸 같았습니다. 제가 낳지 못한 딸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요.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민수가 복받은 거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애 좀 가벼운 것 같던데. 왜? 밝고 좋잖아. 너무 웃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스스럼 없고.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고 다 옳은 건 아니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맞서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남편은 수진이를 조금씩 다르게 봤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가볍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면 버릇없다고 했습니다. 스킨십이 편하면 경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냥 밝은 성격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남편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커지면 어쩌지. 남편 기분만 더 상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자고 했어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두 번째로 봤을 때 상처 주지 않게 며느리에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세 번째로 봤을 때 그땐 남편을 멈춰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될 일이었습니다. 용기 조금만 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맞서지 않는 것,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것, 조용히 넘어가는 것, 그게 저였습니다. 설날 그날 남편이 수진이한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들 자식이 맞는겨?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머릿속에선 온갖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아들이 분노하는 걸 봤습니다. 집안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해왔던 대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이미 며느리는 상처받았고 아들은 이혼을 고민하고 남편은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제가 한 번만이라도 남편한테 맞섰다면,
제가 수진이를 진짜 딸처럼 지켰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침묵은 그냥 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야 할 자리가 남는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민수는 매일 퇴근 후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친정 집 앞에 섰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날 봐줄까? 문전박대 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눌러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망설임 안에 그동안 받은 상처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설날 그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너희 아버지 말을 막았어야 했는데,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말해줄래? 그 남자가 누구인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네. 오빠가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제가 임신 준비하면서 상담받으러 다녔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 오빠도 알아요. 처음부터 같이 갔었는데 오빠가 바빠서 저만 몇 번 더 갔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카페에서, 주차장에서 다 상담이었어요. 임신 자세 교정하고 배 쪽 통증 확인하고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카페에서, 주차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남자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사촌 오빠고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남자가, 아니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뵀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은 너무 바빴고 하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자세 교정이랑 영양 관리, 그런 것들이요. 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오해를 부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한 건 우리였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너희 아버지가,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확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판단해버렸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을 리가 없지.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으니까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 걸까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상처 주고 내쫓다시피 한 게 전부 오해였다니. 남편이 본 것들, 제가 본 것들, 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사촌 오빠는 정말 며느리를 만났고 배를 만졌고 허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린 건 그걸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심했습니다. 판단하고 단정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파국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왜? 수진이 만나고 왔어.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애가 뭐래? 사촌 오빠였어. 뭐? 그 남자. 사촌 오빠였어. 산부인과 의사고 임신 준비 상담해줬던 거래.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본 거 전부 상담이었어. 의사니까 배도 만지고 허리도 봐준 거였어.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대. 처음엔 같이 갔었는데 나중엔 수진이 혼자 다녔다고. 그럼 남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였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린 모두 잘못 봤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했어. 확인도 안 하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지금 공허함 속에 있다는 걸.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다는 걸. 남편도 저도 지금에서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진실을 안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사과해야 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봤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의 남편이었다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했을 겁니다. 이틀 후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자. 어디? 수진이한테. 사과하러.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집 앞에 섰을 때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들어가자. 제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 손이 차가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며느리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민수가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남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이 입에 붙지 않는 사람처럼 남편은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판단했어.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남편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내가 한 말. 설날 그날 내가 한 말이 다 맞았어.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널 보지 않고 내 생각만 봤다. 그게 잘못이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머니, 나도 잘못했어. 말 한마디면 됐는데 나는 하지 않았어. 그게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조심했어야 했어요.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며느리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밝은 게 잘못이 아니고 웃는 게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민수가 아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조차 남편에게는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나 봐. 왜? 요즘 애들 생각을 모르겠어. 다 가볍게 보이고 진지하지 않아 보이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문제인지 애들 문제인지 모르겠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문제야. 뭐? 요즘 애들이 가벼운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무거운 거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말할 거야. 당신이 틀렸다 싶으면 말릴 거야. 침묵하지 않을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늦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끄덕임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일주일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친정에 있어요. 아직은. 여기 오기 힘들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며느리가 쉽게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어머니.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전 어머니가 오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사과해 주셔서.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사과했다고, 진실을 알았다고,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해야 한다는 걸,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